안녕하세요. 리서치 2팀 김민채, 아이스크림 미디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교과서는 크게 국가가 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정부에서 직접 발행사를 선정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국정교과서와 민간 기업에서 제작하고 집필하는 검정교과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검정교과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증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통과한 여러 출판사의 검정교과서들 중에서 학교는 과목별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핵심 수단인 교과서는 정부 제도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시장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원래 국정교과서 사용 교과목이었던 수학, 사회, 과학이 검정교과서로 전환되었고 더 많은 학년과 더 많은 과목들에서 검정교과서로의 전환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인정 차원에서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받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교사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정교과서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지면 공교육 질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회, 수학, 과학 세 과목이 검정교과서 체제로 자리 잡게 되면 시장 규모가 기존에 비해 500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학령 인구는 매년 2.5%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공립학교로 지원하는 경비인 전출금은 학령 인구 감소와는 무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학생 1인당 사용되는 공교육 교육비는 증가하는 것이고 자사의 수익원인 교육 예산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검정교과서의 확대와 같은 이유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산업의 특성입니다.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전환되면 각 학교는 여러 출판사들의 검정교과서 중에 채택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채택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교과서 수요의 결정 주체는 결국 학교 교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편의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심의는 매년 10월 중 진행되며 이는 내년 1학기 교과서를 채택하고 보통은 1학기에 채택한 출판사를 2학기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매 학기별로 공급되기에 2, 4분기에 관련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당사의 매출 비중은 24년 반기 기준으로 교육 출판업과 커머스업이 매출액의 절반가량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을 플랫폼에서 교육 출판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분하자면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 초등학급 사용률 93%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S 플랫폼입니다. 이는 교사가 수업 시에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유한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커머스업입니다. 이는 아이스크림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수업 준비와 관련한 교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몰입니다. 세 번째로는 21년부터 진출한 교과서 출판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교환용 온라인 연수 플랫폼, 코딩기기 수출, 알림장 앱 등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주요 매출처인 사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전국 초등학급 93%의 사용률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S 플랫폼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처럼 플랫폼에는
모든 학년, 모든 교과목에 차시마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용 디지털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자사의 교과서와 연계할 시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콘텐츠 플랫폼은 폭넓은 내용을 커버해야 하는 초등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에 교사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 수업은 학생 특성상 활동적인 수업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사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여 기존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 교사들은 전 학년과 전 과목의 수업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참여를 이끄는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이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압도적인 1위 상태를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어 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머스업인 아이스크림몰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은 여러 교구들을 이용한 활동형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교구 및 준비물을 파는 온라인몰이고 이 역시 높은 경쟁력과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직 교사들의 기획 상품, 요청 상품을 PB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기에 매출액이 높고 제작 또한 일주일에 최소 1개 이상씩 만들어져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교사들 간 정보 공유의 창을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꾸준한 유입과 이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접근성과 편리성입니다. 장바구니 시스템식으로 교사들이 각자 제품을 담으면 행정실에서 일괄 배송시키는 시스템으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당사는 물류센터를 임차하여 모든 학교에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원래 주력 사업인 아이스크림 S 플랫폼 매출액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플랫폼을 무료로 전환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이미 높은 점유율을 가진 강점을 교과서 출판업에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교과서를 채택하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더 풍부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학교와 교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 주황색 그래프를 보면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2년 검정교과서 제도가 전환 제도가 추진될 때부터 신규로 교과서업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기존 출판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을 제치고 진입 첫 해에 1위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연계성을 보이는 효과적인 시너지 전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플랫폼업이 직계 역할을 하고 유관 사업인 교과서 출판업에 진출하여 돈을 모으는 구조를 구축한 것입니다. 검정교과서 시장은 9개에서 11개의 출판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이 시장에서 당사는 신규 진입 첫 해부터 현재까지 4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주도성을 지닌 플랫폼과 이커머스업을 통해 수요 주체인 교사를 타겟팅하여 진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 교과서업의 연계성이 유의미하다는 것이고 타사 대비 자사의 큰 경쟁력입니다. 즉, 당사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과의 연계성이 교과서 수요 주체인 교사들을 타겟팅하여 신사업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검정교과서라는 새로운 시장의 파이가 커질수록 이 파이를 당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당사는 교과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학, 사회, 과학 3과목에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실과 5과목을 추가한 총 8과목의 교과서를 추가 출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과목은 25년부터 적용되는 3, 4학년 교과서 검정심사에서 이미 전 과목 합격한 상태입니다. 추가 26년부터 적용되는
5, 6학년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는 그 전해인 25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정심사에 합격하는 교과목 수가 확대됨에 따라 회사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 정책 발표입니다. 정부는 25년부터 AI 교과서를 보조교과서로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서 수요가 확실한 모멘텀입니다. AI 교과서 검정심사가 합격할 경우 성장이 보장되고 불합격할 경우도 존재하나 앞선 투자 포인트 1의 서책형 교과서 확대가 확실하고 AI 테마주의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타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던 교육주가 시장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당사는 최근 상장한 기업으로 오버행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계열사인 아이스크림 에듀의 대주주와 시공테크 오너 일가가 상장 후 보호예수가 풀리자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전례가 존재합니다. 동일 모회사를 둔 당사 역시 주주가 같습니다. 현재 대주주 박기석과 그 가족 관계인 친인척은 35.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무보호기간은 상장 후 6개월 이후로 2025년 2월 28일에 보호예수가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장을 기점으로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보인 아이스크림 에듀와 달리 영업이익 흑자 기업입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교육 제도 방침 자체가 당사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요인만 존재하는데 이 시점에 대주주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낮은 퍼를 받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성장성이 배제되고 저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교육출판업은 투자 포인트 2번의 AI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매출은 고려하지 않았고 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존 서책형 교과서의 교과목 확대만을 인식하였습니다. 학기별로 교과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2,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성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당해 2학기 교과서 매출이 인식되고 4분기에는 내년도 1학기 교과서 매출이 인식됩니다. 이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검정 교과서가 학년별로 교과목 수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추정 과정에서 지난 3개년 매출 추이를 통해 1학기에 동사의 교과서가 채택되면 2학기에도 같은 비중으로 채택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2학기 점유율은 1학기 점유율과 동일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우선 3, 4학년과 5, 6학년 두 개로 나누어 한 과목당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그 후 투자 포인트 1번에 각 연도별로 추가되는 검정교과서의 교과목 수를 곱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커머스업은 계절성 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합니다. 24년 현재 3분기까지 실적이 발표되었기에 3개분기 평균을 통해 4분기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5년도의 경우 22년부터 24년도의 성장률 CAGR 10%를 25년에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온라인 연수원의 매출은 지난 3개년 평균을 사용하였습니다. 플랫폼업은 지난 2개년 평균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21년도를 기점으로 무료 전환을 실시함에 따라 매출 비중이 거의 잡히지 않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앞선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측정한 2024년 당사의 각 사업 부문의 예상 매출액은 교육출판업 893.1억, 이커머스업 473.6억, 연수사업 87.2억, 플랫폼업 17.8억 총합해서 1,471.7억입니다. 2024년 예상 매출 원가는 557.7억입니다.
한관비는 교과서 개발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596억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318억, 영업외손익 4.6억, 법인세는 과세표준 적용하여 62.1억 나왔고 당기순이익 260.5억으로 추정했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교육출판업 1,488.5억, 이커머스업 521억, 연수사업 87.2억, 플랫폼업 17.8억, 총합해서 2,114.5억으로 추정했습니다. 25년의 예상 매출 원가는 760.4억입니다. 한관비는 856.4억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497.7억, 영업외손익 4.6억, 법인세는 과세표준 적용하여 100.7억 나왔고 예상 당기순이익 401.6억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예상 EPS 1,958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타겟퍼 7배 적용하여 타겟 프라이스 13,700원, 상승 연령 -4%, 투자 의견 홀드 제시합니다. 2025년 예상 EPS는 3,074원으로 산출되었고 타겟퍼 7배 적용하여 타겟 프라이스 21,500원으로 상승 연령 51%,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